안녕하세요. 유스타 잉글리시 학원의 족집게 토익의 조인희 강사입니다. 자, 2013년 7월 28일 시험 잘 보고 오셨습니까? 자, 전반적으로 7월 시험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예측한 대로 평이한 난이도로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Part 1, 2 역시 평이했어요. 속어법으로 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요. 근데 3 그리고 4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나? 라는 반응이 좀 있습니다. 특히 Part 3에서 여러분 처음 나왔어요. 브로드캐스팅, 방송에서 왜 서로 담화를 나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방송상에서 왜 그 담화를 나누는 경우들 있죠? 생각보다 Part4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직접 사람이 나와서 오늘은 어떤 비즈니스 뉴스입니다. 누구를 소개해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조금 다른 패턴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순간적으로 움찔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경우 빼고는 특별히 리스닝이 많이 어렵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리딩도 그렇죠. 네, 이번 달은 사실 뭐냐면 약간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쵸?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신출어휘라던가 뭔가 새로운 문법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존에 많이 나오지 않았던 그쵸? 빈도가 약한 문법들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당황스럽게 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늘 얘기하지만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신 분들한테는 유리하고 그쵸?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불리하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시험 보신 거 간단하게 저와 같이 정리하면서 이제 정리를 잘해서 8월 10일 날 시험에서 더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우선은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 그쵸? 제가 이번 달 시험에서 찍었던 아이가 있어요. 단어를 정확하게 찍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족집게 토익 친구들? 자, attend 내가 이번 달에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치? 그래서 attend seminar, attend workshop 이런 식의 표현을 얘기했었죠. 그쵸? 자, attend 이번 달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attend라고 얘기하니까 동사 어휘였어요. 말 그대로. 그쵸? 근데 목적어가 잘 안 보였거든. 어휘를 동사 어휘를 물어볼 때는 목적어가 누군가를 꼭 뒤를 잘 보라고 얘기했었는데 뒤가 생각보다 좀 바로 안 나와서 혼동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ttend session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있었죠, 여러분. 자, session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conference라던가 workshop 또는 seminar 비슷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얘가 정답이 출제가 됐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이제 110번대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찍은 대로 잘 가셨습니까? 가야 할 텐데.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다. attend 너무 기뻐가지고 보면서 신났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신나는 기분을 여러분 또 하나가 또 저한테 그쵸? 딱 주셨죠? 자, 우리 얘기할 때 any라고 얘기하는 거 이번 달에 근데 답으로도 any가 출제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문장 자체에서도 any가 참 많이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any에 꽂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any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자, any라고 얘기하는 아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원래는 부정, 조건, 의문문에서만 사용하는 아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맞아. 그런데 얘가 긍정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 자, 긍정문에서 쓸 때 any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떻게 쓴다? any 뭐뭐뭐 다음에 뭐가 온다? 전명구라던가 후이하라던가 관계사라던가 또는 PP 패턴들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쵸? 근데 any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any는 수량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any 다음에 어떤 명사를 받을까? 아니면 any를 어떤 명사로 취급할까라고 물어본다면 단수 가산도 가능해. 마찬가지로 복수 가산도 가능해. 마찬가지로 불가산 명사도 가능해. 그러니까 어떤 명사든 다 와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썸하고 조금 주의하시라고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그쵸? 기억났으면 아마 잘 풀었을 것 같아. 왜? 이 문제가 any가 어떻게 들어가는 상황이었냐면 빈칸 다음 자리에 both라고 얘기하는 단수가산 명사가 들어왔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앞에 어떤 형용사를 쓰고 싶니? 라고 물어봤었어. 그래서 all이 있었고요. many가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애니는 당연히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하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상황에 맞지 않는 아이였어요. 왠지 기억이 안 나네? 이치였나? 자, 어쨌든, 이치 쓰면 안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불가산 명사를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썼다. 그치? 자, 그럼 여러분 보시면, 부스는 여러분, 우리 부스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구역, 공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공중전화 부스라고 하죠? 그치? 공중전화 부스는 우리 동네에 3개가 있어. 셀 수 있어, 없어? 있단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셀 수 있는 명사가 관사를, 앞에 관사를 따로 붙이지 않고 s나 es의 복수 형태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 all, 항상 어떤 명사 받는다고 배웠니? 복수 또는 불가산. 그러니까 오답이죠. many, 복수예요. 그쵸? 자, much, 뭐 때문에 안 돼요? 불가산 명사를 받아요. 그래서 뭘 쓴다? any를 쓴다. 어머, 긍정문에서 any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뒤에 전면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얘기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면구를 보시고 이 명사랑 어울리는 적절한 형용사를 찾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수량의 개념들을 매치하시고 n이라고 하는 아이가 긍정문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잡으셨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제가 찍어드린 이야기 벌써 2개 나왔죠. 물론 여러분 그거 말고도 많아요. 그쵸? 근데 정확하게 확실하게 딱딱딱 단어대로 찍어드렸던 그리고 포인트대로 찍어드렸던 아이만 제가 엑기스만 모아서 우선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3번째가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 날 또 정리해드렸던 얘기이기도 한데 여기는 좀 지우고 갈게요, 여러분. 자, 마지막 날 얘기했던 것 중에 뭐였냐면은 내가 일시적으로라는 표현 썼었지. 그치? 일시적으로 멈춘다. 그치? 일시적으로 어떤 일이 뭐 멈췄다, 뭐 아니면은 중지되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여러분 쓴다라고 얘기했었죠. 일시적으로라고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던 건 briefly. 또 뭐가 있었어? 그 다음에 또 지난달 시험에서도 사실 일시적으로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temporarily. 그리고 지난달 시험에서 출제됐던 건 tentative, 그쵸? tentative에다가 ly를 붙이면 tentatively, 일시적으로 임시로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을 가르쳐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번 달 시험에서는 그 아이 중에 누가 나온 게 아니고요. 똑같은 의미인데 이 단어가 안 나왔지만 일시적으로, momentarily, 그쵸? momentarily 라고 얘기해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아이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보다 일시적으로라고 하는 부사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어땠다고? 멈췄다 또는 변경되었다. 맞아? 정해졌다. 이런 식의 표현을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치? 한 번 더 꼭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momentary는 halt라는 동사하고 여러분 같이 어울렸어요. halt가 중지시키다, 정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finish라던가 이런 단어로 알고 계셨다면, stop이라는 의미로 알고 계셨다면 훨씬 더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잘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특히 단어적으로 제가 찍어드렸던 얘기 우선은 3개를 여러분들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잘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대명사 얘기 이번 달에 여러분 나왔던 얘기 중에서 대명사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게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함께 그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여러분 대명사 문제에서 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되게 뭐예요? 그치? 격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들, 그치? 자, 이번 달에 그래서 앞부분에서 명사 앞자리에 어떤 대명사의 형태를 쓸 거야? 라고 물어봐서 여러분, our, 소유격 쓰는 거, 그쵸? 간단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었죠. 주의하셔야 되는 거. 주어 다음에 예를 들면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까지 나왔어. 그런데 그 다음 자리에 뭘 쓸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런 자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더라? 맞아. 보통 부사자리라고 얘기하죠. 그쵸? 자, 부사자리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대명사를 가지고 부사처럼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self 형태. 그래서 herself. 왜 herself을 썼게? 주어가 미지였걸랑. 자, 기억나세요, 여러분? 요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었죠. 자, 이번 달에 굉장히 간만에 나온 케이스거든요. 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most of the 복수명사. 그치? 복수명사 그래 놓고서 by 예를 들면 clients, customers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래 놓고선 are not 빈칸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거든. 그쵸? 자, 몸을 바꿔서 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자리는 뭐야? 어쨌든 주어는 mos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re가 비동사니까 비동사에 보어를 쓰면 된다는 거지. 그쵸? 자, 보어를 쓸 건데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그렇죠. 형용사가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형용사 쓰려고 그랬는데 A, B, C, D 보기를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they를 쓸까? them을 쓸까? theirs를 쓸까? themselves를 쓸까? 물어봤단 말이지. 그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뭐다? they라고 얘기하는 대명사의 형태를 적절한 걸 집어넣으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명사 넣으라는 얘기인 거야. 보어 자리에. 자,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쓴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무슨 관계? 주어와 보어가 같은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동격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most하고 매치가 되는 게 누구지?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most of 뭐 예를 들면 items라고 얘기를 하고요. by client라고 얘기하면 그 고객들에 의한 아이템들 중에 대부분이 are not blank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보통 이럴 때 목적격을 써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난 them을 썼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 아이템들의 대부분이 그것들이 아니다 이거지. 무슨 소리인지 난 모르겠거든? 그쵸?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자, 바로 뭐냐면 그 물건들 중에 대부분이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 어때? 괜찮지. 그쵸? 바로 무슨 얘기였냐면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사용되는 아이템들의 대부분이 클라이언트들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어떤 특정 회사에서 리스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문장의 구조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바로 뭐 얘기한다? 이 자리에서는 그들이 아니야.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소유 대명사라는 표현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소유 대명사라는 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자주 안 나온 케이스야. 뭐뭐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소유 대명사는 명사로 여러분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사 자리에 다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쵸? 단 해석이 중요하다. 뭐뭐의 것. 그래서 지금 여기서 most라는 아이를 가리키는 얘기가 물건들 중에 대부분이니까 이 물건들이 물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뭘 쓴 거다? theirs라고 해서 클라이언트를 다시 받는 게 they가 된 셈이었고요.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소유대명사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소유대명사가 사실 가장 많이 시험에서 출제됐던 건 이런 형태의 동격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어떤 관계에서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냐면 간단하게 제가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전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소유대명사라고 얘기하는 패턴은 이런 패턴이었지. A colleague of mine. 자, 이 mine이 바로 뭐다? 지금 나의 동료들 중에 한 명의 동료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mine, theirs, hers와 같은 소유 대명사를 쓰는 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대명사가 이번 달에 여러분 굉장히 일반적인 패턴을 사실 소유격을 물어봤다. 근데 약간 조금 다른 제기대명사의 강조요법에 해당하는 부사전요법으로 쓰는 케이스를 물어봤고 거기다 강도를 높여서 뭘 썼다? 바로 소유대명사라는 표현을 썼다. 당분간 소유대명사는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당분간은 나오지 않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의 허를 쿡 찌를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정리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득점을 얻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다. 아시겠죠, 여러분? 대명사 얘기 3가지 오늘 봤던 거 꼭 정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소유대명사라는 건 소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로서 뭐뭐의 것이라고 끝나는, 그쵸? 아이들을 얘기한다. 라는 것도 기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 같은 경우도 사실 수업 시간에 설명해드렸고, 그쵸? 전날도 얘기했던 거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것도 꼭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명사 얘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시험에서 나왔던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찍어드렸던 것들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봐야 되는 건데 많이 못 배웠다라고 말하면 웃기고 많이 보지 못했었다. 그쵸? 소유대명사라는 패턴까지 같이 함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선 제가 여러분 이번 달에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좀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부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자리에 대한 거, 그쵸? 근데 아마 이거 여러분 제가 자리 정리는 예전에도 그쵸? 시험 후기에서 4월인가요? 3월인가요? 후기에서도 계속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은 다 정리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부사 자리라고 얘기하는 건 항상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시는 거 꼭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 대기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또 몇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정리를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계속 뭐 정리하고 있죠, 우리? 그치? 자, 우리 같이 정리하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이번 달 시험에서 어땠어요? 저는 지금 8, 5, 6가 뭐 리딩이 그렇게 난이도는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리딩이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이번 달에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 뭐냐면 전치사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전치사 얘기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전치사 뒤에 어떤 명사가 온다. 그치? 딱 정해져 있잖아.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어떤 명사? 그렇죠. 시간 명사. 두 번째, 장소 명사. 세 번째, 그 외의 명사. 요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달에 딱 보면은 딱 시간 명사다, 장소 명사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아이들인데 의외로 시간 명사처럼 취급을 받고 장소 명사처럼 취급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저는 좀 정리를 해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이런 게 있었죠. 앞에 주어가 여러분 스피커예요. 그쵸? 말하는 사람. 그쵸? 스피커인데 무슨 스피커인데 빈칸 있고 무슨 컨퍼런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떤 전치사를 쓸까라고 물어봤어. 그쵸? 자, 보통 그러면 컨퍼런스라고 얘기하면 되게 여러분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컨퍼런스는 장소 관련 명사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장소를 받을 수 있는 전치사들을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소에 관련된 전치사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아마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중에 근데 여러분 이런 전치사가 있었어요. for. 자, 우리 for라고 얘기하면 무슨 뜻이더라? 목적, 용도, 이유의 전치사. 크게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 컨퍼런스를 위한 스피커. 그 컨퍼런스의 스피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아이. 하나 출제됐었던 거 여러분 꼭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전치사 중에서 이거 여러분들 좀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했던 게 있는데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보기 중에 빈칸 다음에 예를 들면 무슨 머신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있어. 자, 그런데 이 아이의 적절한 전치사를 쓰는 거였는데 앞에는 wall이 있었고 자, 앞에는 명사 wall이 있었고 뒤에는 a machine이라는 명사가 있었는데 down, until 또는 above 그리고 onto라는 전치사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앞에 보면은 notice가 벽에 posted가 되어 있다. 이렇게 게시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이미 있었어. 자, 그럼 봐봐. 지금 명사하고 명사를 연결해야 되니까 전치사지. 자, 보기 중에 전치사가 아닌 것은 down. until은 시간 관련 전치사야. 그래서 a machine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나 그래서 완전 고민했잖아. 이거 두 개 중에서. 그쵸? 제가 근데 여러분 저희만 수업 들으셨던 친구들한테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해 드렸거든요. onto는 시험에서 정답으로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되는 경우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99%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그걸 만약에 그대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다면 onto 아니구나, above구나 이렇게 썼겠죠. 아니면은 그때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 게 힌트였냐면 바로 notice가 wall, 벽에 걸려 있어요 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미 벽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머신 위로라고 얘기하는 말 또 쓸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미 어떤 노티스가 걸려있다는 상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onto라는 표현을 또 써서 부착의 개념을 얘기할 수 없고 onto는 사실 부착이 아니라 부착을 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전치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동작성을 강조하는 명사 또는 동사와 어울린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됐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그쵸? 아마 쉽게 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뭐냐면 그러니까 준비성이죠.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만나도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갈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온투는 답이 아니라고 그랬지? 휙 지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쵸? 항상 당황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오늘의 당황스러움을 발판 삼아서 다음번 시험에서는 꼭 맞출 수 있도록 그쵸? 더더욱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사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크게 2가지 정도 한 번 더 잡아드렸어요. 여러분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 이번 달에 시험에서 나왔던 것 중에 저는 명사어휘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명사어휘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죠. 그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렵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명사는 항상 누구랑 어울리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누구랑 어울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딱 잡고 얘기를 시작했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문제들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있었냐면 문제들 중에서 저희가 더 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is, to, explain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쵸? 자, 뭐냐면은 투부정사 하는 것이 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여러분 어쨌든 이 자리에서 명사를 쓰는 구조였거든요. 어휘. 자, 근데 봤더니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 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이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뭐 비동사를 기준으로 얘기해서 주어와 보어가 서로 동격 관계를 가져오는 거거든. 설명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목적, 목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 purpose라고 얘기하는 명사가 출제됐다오. 잘 봐둬야 돼. purpose는 나도 아는데 그치? 알았는데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주의해서 잘 보셔야 돼요. 또는 purpose처럼 목적이라는 명사 이거 말고도 또 어떤 거 쓸 수 있어? 그쵸? goal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요 여러분 그렇죠. objective도 쓸 수가 있어요. objective는 형용사로 쓸 땐 객관적인이란 뜻인데 명사로 쓸 때는 목적입니다. 근데 이거랑 또 비슷한 게 저희 반 친구들은 배우셨을 거예요. priority. 우선순위라는 뜻도 여러분 쓸 수가 있죠. 지난달 시험에서는 출제가 됐었는데. 그죠? 자, 그래서 뭐냐면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여러분 반복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단어를 활용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단어를 써서 이렇게 출제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어휘 중에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봤으면 하는 거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정도 얘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를 해야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특별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얘기 한 번 더 잘 받으시고 한 가지가 있었다. 명사어휘 중에서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조금 자주 못 봤던 단어가 있어요. 정답이 됐던 걸로 잡아드릴게요. 정답이 뭐였냐면 settings였어. 여러분 세팅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세팅했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듣죠. 그쵸? 근데 이 세팅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뜻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세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명사로 쓰는 세팅은 배경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우리 직원들이 뭐 예를 들면 직업적으로 또는 아니면은 사회적인 배경에 있는 고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치?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여러분 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settings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settings라는 명사도 조금 더 체크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그 외에는 특별한 거는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야 될 게 파트 6 얘기를 잠깐 하고 정리를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파트 6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게 이런 거죠. 항상 우리 얘기할 때 그냥 무조건 141번, 142번, 143번 문제 바로 푸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항상 여러분 고민하셔야 될 게 지문의 종류, 그리고 첫 문장을 통한 주제 파악까지 한 후에 문장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달에 문제 중에 여러분 이런 게 있었어요. 나보고 지금 동사를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목적어가 예를 들면
part가 나왔었어. 그쵸? 자, 그런데 이게 얘기하는 게 뒤에 목적어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you have 빈칸이긴 한데 요 앞에 있는 명사를 사실은 받는 거라서 자, 요렇게 얘기할게요. 앞에 있는 명사가 예를 들면 냉장고야. 자, 냉장고. 냉장고를 당신이 뭐뭐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럴 때 보기 중에서 나왔던 게 뭐였냐면 ordered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기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used가 있었어요. 여러분 딱 보면은 느낌이 냉장고를 사용했어야도 되고 주문했어야도 되는 거죠. 그치? 이것만 보면 다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죠? 다음 문장을 볼 수 있었어야 된다.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증기간이 있어요. 보증기간은 1년이고 그 안에 뭐 수리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다 해드려요.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보니까 보증서, warranty라는 표현이 나왔단 말이야. 그 말을 쓰니까 바로 느낌이 빡 오죠. 뭐 써야겠구나. used도 쓰면 안 되겠구나. 그치? 그래서 정답은 ordered.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아마 저 이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파식스는 되게 이래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포인트를 맞춰서 잡으시면 포인트라는 건 문장을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구나. 주제를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얘기를 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의외로 이렇게 한 문장만 딱 보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게 바로 파식스입니다. 자, 앞으로 파식스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잠깐 간단하게 정리한 거 아시죠? 그쵸? 한 번 더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이제 7월달 시험 여러분 보시고 나서 느낌이 이제 오실 거예요. 아, 어떻다. 그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잘 정리를 해서 8월 10일에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걸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돼요. 그쵸? 8월 달에 지금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자, 힘내시고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고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끝까지 달려봐야 되는 거야. 뭐가 되든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쵸? 자, 끝까지 달리시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또 8월 달 시험 후기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